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최근 서울 오피스텔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매매가가 뛰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21년 이후에 이제 오피스텔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인상이나 수요 부족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권에서 조금 멀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627 대책과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규제 등에서 오피스텔이 제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처로 주목해 볼 만한 오피스텔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오늘부터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정규신 시청자 여러분. 자, 지난주까지 금요일의 남자 이윤환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의 남자 이윤환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니다. 자, 어쨌든 날씨가 좀 많이 무더위에서는 좀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서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도 변화는 있겠죠. 자, 근데 그 변화를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개인이 갖고 있는 고민을 어떻게 풀 것이냐가 더 큰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고민들 다 여기도 전화 주셔서요. 말끔하게 해결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고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주점하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대표님께서 또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또 이야기 나누는 부분이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자리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리죠, 대표님? 자, 매주 격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자, 세미나를 통해서 좀 그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부동산 시장도 좀 읽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것도 소액 투자, 뭐 큰 금액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투자해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이 어떤 게 가장 조금 좋은 거냐라는 거를 또 공부하는 자리,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는 시간까지 해서요. 세미나에 오시면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날씨도 많이 좀 무더위에서는 좀 풀렸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서 운동 삼아 오실 겸 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실 좀 해결 주실 겸 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이냐라는 것도 또 좀 공부할 겸 여러 가지로 일석삼조라는 생각으로 세미나에 오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네, 부동산의 A부터 Z까지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이슈 이야기 나눠보고 갈게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실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전세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정말 100년 넘게 유지되어 왔었는데 이제 폐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97 대책이 발표가 됐었는데 물론 이 대책 안에 이 전세 제도를 폐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대로 가게 된다면 전세 폐지에 한 발짝 좀 다가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지 저희 대표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 전세 제도가 폐지된다. 사실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거주 형태 시스템적인 부분인데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없어지는 거는 아니겠지만 서서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난 6월 27일 초고강도 대출에 대한 규제를 대책을 내놓고 나서 이제 9월 7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이에요. 자,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대출인데 전세자금의 대출까지 규제를 조금 더 진일보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무주택자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주택이 있으신 분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 집에서 못 살고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전세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전세로 거주를 하게 될 텐데 그전 같은 경우는 2억 2천에서 한 3억 선에서 이게 대출이 이렇게 가능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딱 2억 그냥 무조건 2억까지만 대출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그 전세금이 좀 오바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결국은 좀 월세로 전환되는 예를 들어 뭐 3억이었는데 전세가 나 이제 대출이 2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1억에 대한 부분만큼은 결국은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제도도 부동산 규제책 중에 하나긴 하는데 반드시 순기능만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역기능도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는 대책이라는 규제책으로서 쓰인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흡사 뭐 집값 상승이라든지 어떤 전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동하는 그것들이 잦아들게 된다면은 결국은 또 전세값을 상승하는 그런 부분으로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대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 이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과감히 또 폐지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대출 규제가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제 월세로 좀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현상, 그러니까 전세의 월세화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 하나하나가 다 해결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전략 잘 세워서 한번 임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그 최선의 전략은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자리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저희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하도록 할게요.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9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이 부분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그럼 걸려온 전화 있어서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반갑습니다. 좀 궁금하실까요? 제가 네. 안산에 그 집이 있는데 전세를 주고 동탄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안산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될지 그대로 둬야 될지 네. 지금 고민 중에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현재 이제 보유하고 계신 곳을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데 이곳을 좀 처분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도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지금 안산에 네, 뭐 집이 있어요. 네. 자, 근데 네, 이제 동탄으로 지금 이사를 하신 거죠? 네. 자, 안산에 그래서- 있는 거 전세 주고 이쪽으로 동탄으로 네, 전세 이주했어요. 주고 이제 동탄으로 왔어요. 근데 전에 갖고 있던 안산에 있는 주택을 어떻게 할까? 네. 그 안산에 있는 주택을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지금 한 7, 8년 됐어요. 17, 8년. 어쨌든 가격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가격이 조금 오르긴 네. 했는데 네. 이제까지 17, 8년 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감히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요. 예, 자 볼게요. 우선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가 안산에 그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예요? 본호동이요. 본호동, 본호는 신안 1차 아파트. 신안 1차 아파트.
네. 자, 이 신안 1차 아파트가 본호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선 안산 시내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제 안산입니다. 자, 이게 안산이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딱 갈려서 여기는 상록구로 들어가고요. 네. 여기는 본호동으로 들어가요. 네. 네. 근데 안산이 도시계획이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이제 안산이 이란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거주지로서 많이 이렇게 됐었던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상록구 쪽이 오히려 좀 많이 거주지로 이제 활용이 됐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호동 같은 경우는 이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이 이제 반월 특수 국가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주거 지역보다는 오히려 산업단지 쪽에 역점을 둔 곳, 또 산업단지 근처에도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선 케이스가 됐는데, 그렇지 않은 이 상록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래된 주택들이 지금은 이제 많아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항상 어디든지 그래요. 서울도 강남과 강북을 비교할 때 새로운 신도시는 강남 쪽인 거고 옛 구도심은 그 강북 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값은 어떠냐 하면은 결국은 강남이 더 비싸요. 그죠? 네. 그렇듯이 안산 전체를 따진다고 본다면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예전부터 주거지로서 활용했던 상록구 쪽이 강북, 단원구 쪽이 오히려 강남이라고 비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를 좀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이 신안 아파트가 90년대 입주를 했잖아요. 신안 아파트가. 근데 이제 이 세대 수도 커요. 2000세대가 넘으니까. 네네. 예. 자, 여기는 뭐 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한양, 태영, 우성, 월드 해가지고 이 주거지 아파트 단지로는 규모가 제법 큰 편이거든요. 네. 근데 얘가 이제 그 90년대 초반에 입주를 했으니까 재건축도 바라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지었을 때 찾아보면 용적률이 몇 %냐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찾아보면 용적률이 293%예요. 자, 지금 신안 아파트 보면은 가장 높은 층이 20층까지도 있어요. 네. 자, 그러기 제 얘기는 293%의 용적률을 찾아 먹었을 때 지금 다시 재건축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뭐 준주거로 바뀌어가지고 한 400%될 거다라고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293%만 찾아 먹은 상태에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 있는 주민들이 공사비, 시공비를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아파트 한 채, 그러니까 전체 2000세대가 되는 각 세대수의 추가 분담금, 그죠? 공사비 정도가 얼마 정도 들어가냐라고 한다면 대략 한 4억에서 5억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집값이 현재 30평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억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주민들이 야 4, 5억 들여서 재건축 나 돈 없어. 동참 안 할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오래됐다고 해서 재건축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 의해서 찬성이 많아야지만 재건축이 되는 건데 결국은 재건축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여기뿐이 아니라 뭐 서울 주변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사업성이 있냐 없냐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옛날에 찾아보면 용적률이 낮냐 높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쪽 말고 그 위쪽 중앙동이나 이쪽 보면은 이 아파트들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 여기 성포동이라 이런데 여기는 저층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층으로 지었다는 소리는 이제 고층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일반 분양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일반 분양은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해서 거기에 자금이 들어오면 그걸 시공비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 금액이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사업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이 아파트는 주변 여건이나 환경은 다 좋은데
물론 이제 재건축에 대해 기대치는 있는데 실상 뚜껑 열어서 재건축이 될 수 있느냐를 주민들한테 물어본다면 야 4억 5억 그 정도 돈을 내고 새 아파트를 한다고? 나 그런 돈 없어. 가진 돈 없어. 그리고 그런 거를 뭐 원하지 않는다라는 주민들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재건축이 언제나 될 수 있냐면 나중에 정말 이 아파트가 도저히 안전진단에 의해서 거주하기는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특단의 조치에서 어떤 대책에 의해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겠지만 지금은 90년 초에 입주를 한 아파트가 앞으로도 10년, 20년 그런 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냈을 때 주민들이 동조를 안 한다라는 부분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지금 동탄으로 새 아파트로 이사를 잘 가셨잖아요. 네. 그죠? 이제 일석이주택 기간은 3년 안에만 팔면은 비과세예요. 뭐 세금이 그러니까 많이 올랐든 적게 올랐든 어쨌든 2년이 비과세라는 아니고 부분을 3년인가요? 예? 2년이 아니고 3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저희가 2년이 아니에요. 3월 1일에 입주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2028년 3월 이전에 팔면 돼요. 아, 여기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네. 2년이었다가 그럼 바뀌었어요. 받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저는 이거를 어쨌든 지금 기간도 일시적 2주택 기간이잖아요. 네. 저는 물론 이제 세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만기 시점에서 팔아야지만 수요자들이 있긴 하는데 만약에 그 전이라도 전세 낀 상태에서 누가 사려 한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하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네네. 예, 끝까지 뭐 가져가서 좋은 장점은 어떤 생각한 대로 재건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뚜껑 열어서 잘 살펴보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참을 안 할 것이다. 즉 재건축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차라리 그거를 현금화해서 지금 다른 쪽에 실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이 잘 될 만한 곳으로 해서 투자를 해놓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군요. 네네. 네, 좀 적극적으로 그냥 아이 그래 과감히 파는 게 맞겠다. 다른 분들은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네. 예, 그러면은 그래서 그 정도 여력으로 어디 정도에다 투자할 수 있을지 이거 그것도 팔면은 궁금하거든요. 네. 현금이 얼마가 동원될까요? 가지금 한 3억 5천 정도요? 3억 5천이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좋은 곳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3억 5천 가지고 투자를 해서 네. 생각하는 것보다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지역, 그 지역은 결국은 뭐 강남하고 가까운 데라든지 한강하고 가까운 데라든지 어쨌든 그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높아 있는 곳으로 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3억 5천 가지고는.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그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도 사업이 자꾸 진행이 되다 보면은 프리미엄이 붙고 더 올라가겠죠, 가격이. 그렇죠. 그럼 시간이 갈수록은 내가 더 불리한 거예요. 내 거를 늦게 팔수록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생각에서 빨리 매도를 하고 빨리 서울로 좀 투자를 잘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지금부터 요 땅 해서 파는 네. 데만 목적을 두시고 빨리 팔고 다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아니면 또 파는 상황이 생겼다. 또 계약이라도 뗐다. 그러면 얼른 세미나 오시면 돼요. 오셔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17, 18년 동안 여기 돈 못 벌었는데 이제라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매도 쪽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판단 꼭 내려보시고 혹시나 매도 후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또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네. 동작구 신대방동 보레마의 자이 더 포레스트 24평을 소유하고 있고 거기서 거주도 하고 있는데요. 네.
남편 직장이 경기도 이천이고 저는 잠실이 직장이에요. 아, 네. 근데 남편은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긴 하는데 네. 둘 다 출퇴근이 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5살이어서 좀 입학 전에 좀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송파구 문정동 쪽이나 그 강동구 9호선 라인의 둔촌중 쪽 아파트를 갈아타는 게 어떨지 네.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고요. 아, 네. 그다음에 갈아타는 게 좋다면 네. 어느 쪽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 네. 아니면은 그냥 그 현재 갖고 있는 그 보람의 자이를 계속 보유하고 예. 그 송파구나 강동구 쪽에 전세로 거주하는 게 어떨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유하고 계신 곳이 동작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거주도 함께 이곳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장이 이제 두 분 다 좀 거리가 있으셔서 옮기려고 하시는데 이거를 처분하고 옮겨야 될지 아니면 여기를 보유한 채 전세로 가셔야 될지 이 부분이 고민이신 거죠. 네. 네네.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아파트가 좀 괜찮을지 이 부분까지 저희 대표님께 좀 부탁을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갖고 계신 게 이제 동작구 신대방동의 보람의 자이 더 포레스트예요. 네. 자, 여기 이제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하고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네네. 역세권 아파트에 또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2021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장점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두 분의 직장이 본인은 잠실이시고 네. 또 남편분은 경기도 이천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출퇴근한다는 거는 너무 멀죠. 네, 좀 불편하기도 힘들어요. 하고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놔둔 상태에서 전세로 그냥 이쪽 좀 뭐 송파구 쪽에 전세로 사는 거 그게 맞겠느냐라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올시다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동작구도 좋지만 이 동작구 팔고 송파구로 간다라고 한다면 송파구가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왕 네. 실거주 측면에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걸 과감히 매도를 하고 일로 넘어와도 일로 넘어오는 게 더 좋다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거 팔고 얼마가 내가 내 손에 있고 또 얼마짜리 아파트 정도를 하려고 하느냐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는 최대 한 11억에서 한 12억 정도? 11억에서 선에서, 12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네.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자,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아쉽 할 거 없이 과감히 매도를 하고 자, 이쪽 뭐 송파라든지 아니면 강동이라든지 이쪽을 하는데 자, 11억이나 12억 갖고 어디를 살 거냐잖아요. 자, 우선은 우리 시청자님 본인은 잠실 쪽에 직장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죠? 그리고 자녀가 지금 5살이라고 했고요. 네. 그럼 이제 학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학군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남편분은 또 이천으로 차량으로 이제 출퇴근을 할 것이고.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정해지는 게 아무래도 경기도 이천 쪽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고속도로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조건 고속도로 붙어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터체인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접근성이 많이 틀려져요. 보통 인터체인지에서 많이 막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하남 IC가 있고 또 나와서 송파 IC가 있어요. 자, 강남으로 송파로 진입한다 뭐라고 한다면 송파 IC로 진입을 하겠지만 서하남 IC가 오히려 좀 수월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쵸.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송파 쪽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 들어갈 만한 곳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문정동이라든지 이 가락동이라든지 아니면 거여동이라든지 마천동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역하고 좀 먼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근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송파 같은 경우도요.
점점 가격이 꾸준히 올라오는 곳은 당연히 잠실 쪽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요. 한강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거 인프라, 뭐 공원 여러 가지가 좀 잘 돼 있어요. 학군도 당연히 높고. 근데 여기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송파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대신해서 갈 만한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렇게 지하철 노선에 있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강세지, 그렇지 않은 지하철역하고는 한 15분, 2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송파 안에서도 인기는 적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인기 있는, 꼭 송파 안에서 찾을 게 아니고 강동구 쪽으로 넘어가도 나쁘진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금액 정도로 간다라고 한다면, 자, 서하나마이시를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둔촌주공 이제 재건축 때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있고, 뭐 이 근처 아파트는 비싸죠. 자, 근데 잘 찾아보면요, 이쪽에 올림픽 파크 프레온 12,000세대 옆쪽에 이 그 보훈병원이 있고요. 이쪽 보면은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대단지 아파트들은 아니지만 좀 알찬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철 9호선 근처이기도 하고 마찬가지 5호선 근처이기도 해요. 자, 여기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올림픽 파크 프로 둔촌주공 재건축 때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20억 좀 이상 고개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했더니 뭐 25억 훌쩍 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인기 있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이 근처에는 살고 싶은데 여기는 못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까 얘기한 같은 둔촌동이라도 조금 단지 크기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들어오자는 수요자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학군이 받쳐주고, 그리고 이 지하철 9호선이라든지 또 5호선을 이용하기도 쉽고, 또 공원도 잘 돼 있어요. 일자산 공원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요층들이 좀 이렇게 좋아할 만한 것, 그거를 내가 갖고 있어요. 즉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갖고 있어야 다른 분들이 전세도 더 들어오고 싶어 할 거고, 이걸 집을 사서 들어오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정동이나 뭐 오금동이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 중에서 가격이 당연히 송파니까 강동보다는 좀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지하철하고 먼 거를 선택을 할 바에는 차라리 지하철 가까운 이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 남편분도 서하나마을시를 통해서 아주 근접된 곳으로 해서 이천도 이제 출퇴근이 아주 용이하고, 또 마찬가지 뭐 이 지하철이 가까우니까 이 우리 시청자님도 출퇴근, 잠실 쪽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용이할 거고, 또 중요한 건 지금 5살배기짜리 아기의 학군적인 측면도 좀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일석삼조라는 측면에서 이 둔촌동에 있는 아까 얘기한 아파트들이 조금 더 유리한 곳에 있으니까 거기 좀 아파트들을 조금 밀도 있게 좀 샅샅이 좀 뒤져서 거기로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우선 지금 신대방에 있는 아파트를 과감히 던지셔야 돼요. 빨리 던지고, 왜냐하면 신대방의 아파트가 먼저 오를까 아니면 얘가 먼저 오를까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먼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네. 대출 규제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전체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내가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둔감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도에서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은 집을 사야 되겠네, 이런 부분이 생겨났을 때 얘가 더 먼저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걸 과감히 빨리 매도를 하고 여기를 빨리 매수하는 게 더 낫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빨리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은 정리를 좀 하시고 보고 계신 지역 중에서는 둔촌동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또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신 다음에 좋은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고민 있으시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1638-3964번 그리고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 문자 하나 또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882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가양동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 하고요. 망원동에 있는 모아타운 빌라를 보고 있는데 각각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디를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동산을 잘 모르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대표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한강변에 쫙 걸쳐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인기가 좋겠죠. 자, 이쪽은 마곡지구 또 아파트 가격도 높은데 가양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 이라는 장점도 있고요. 이 9호선 라인에 대한 뭐 교통 이 호재도 있어요. 교통이 좋죠. 자, 그런 측면에서 재건축만 된다라고 한다면 좋겠죠. 자, 상대적으로 이 마포구 망원동 같은 경우도 장점이 한강변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좋겠죠. 자, 그러면 둘 다 얘는 재건축, 건축, 얘는 재개발 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게 뭐 사업성이 좋냐 뭐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장점이나 단점들이 있을 거냐 생각하면 이렇게 보죠. 많은 분들이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단 아파트고 여기 얼마의 추가 분담금을 해서 얼마 새 아파트로 돼서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까 맨 처음 시청자분에 대한 이 안산 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했을 때 추가 분담 금액이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추가 분담 금액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동조를 안 하는 분위기라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발목을 잡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공사비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양동이 아닌 강남에서 뭐 추가 분담금 5억이 내세요. 아니면 추가 분담금이 좀 올랐어요. 한 7억 내세요. 그러면 누구라도 내요. 그 정도 갖고 새 아파트 받겠다는데 안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가양동만 해더라도 이 원래 태생 자체가 도시개발 아파트예요. 즉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 대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 군락으로 만든 인위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형평으로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소형평으로 짓었어요. 그래서 소형평으로 짓다 보니까 결국은 집값 자체도 그다지 높진 않아요. 자,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가 분담금을 얼마 내라고 얘기한다면은 안 해라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속도 측면에서 보면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뭐 이쪽 망원동과 재개발은 잘 될 거냐라고 한다면 또 여기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빌라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거의 100% 참여를 합니다. 이 동조를 해요. 하지만 단독이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지가 이런 식 빌라 위주로 구성이 돼서 동의가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재건축하고는 틀리게 아직은 추가 분담금이 얼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얘기는 없어요. 우선 동의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의를 잘 차서 조합 설립부터 해서 뭐 이렇게 간다. 나중에
뭐 사업 시행인가 아니면 관리 처분 됐을 때 추가분대 얼마 했을 때 주민들이 이제 우왕좌왕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 진행이라는 틀에서 본다면은 빌라 구성이 많다라고 한다면 재개발에 대한 사업 속도는 우선적으로 순식간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쪽 재개발에 대한 사업 속도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 사업지가 단독다하고 상가 위주로만 돼 있고 빌라는 아주 조금 분포돼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 부딪혀서 사업이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지, 그러니까 무조건 재개발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동의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빌라가 많이 돼 있느냐를 판단했을 때 얘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이런 소형 아파트 단지의 시세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분대 얼마 해서 사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동의를 쉽게 안 하는 단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극명하게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자 사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물론 선택이 나름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되기에는 이쪽 재개발, 빌라 구성이 많은 재개발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뭐 동의율이나 이제 사업 속도를 봤을 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빠르고 잘 될 가능성이 높은 쪽은 재개발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또 신중하게 한번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이번에는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신림동 95번지 일대에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조합 설립 동의서를 해주는 게 좋을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는 이제 모아타운이 규모도 크고 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모아타운 할 때 동의서를 제출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 다가구 주택은 평가도가 낮게 나오고 아파트를 뭐 한두 개 정도 준다는데 네. 차라리 동의서를 제출하지 말고 사업을 반대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신림동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동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동의서를 거부를 해야 될지 또는 기다렸다가 모아타운을 좀 기다려야 할지 이 부분이 고민이 되시는 건데 어떤 판단이 좀 가장 지금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인지 저희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신림동에. 네, 근데 거기 위치가 이쪽 그 서울 이편한세선 서울대 입구 아파트 그 좌측에 있는 이쪽 바운더리 맞나요? 네네. 네, 자, 그래요. 여기에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대요. 계획 정비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야, 모아타운으로 가야지. 뭔 가로주택이야. 요거는 조금 세대수도 작고 해서 하는데 모아타운으로 가면은 세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아타운 내에서요. 이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형 모아주택이 있고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아타운 내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긴 하는데 그게 모아주택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뭔가 순서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아타운 먼저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큰 틀 안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형 모아주택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형 모아주택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주택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거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길게 걸려요. 그래서 트렌드를 뭐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는다고 했잖아요. 동의서를 걷는 데 있어서 그 동의서가 빨리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조합설립 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단독으로 할 거냐 아니면 확대해서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겨납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모아타운이라는 부분이 스물스물 얘기가 더 나와요. 그럼 모아타운이 선정이 된가 동시에 여기처럼 이미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단독으로 진행하려던 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형 모아주택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달라질 뿐인데 오히려 현명한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 중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부분을 우선 진행하고 그 인근을 확대해서 모아타운을 선정하는 방식이 오히려 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 현장 굉장히 현명한 사업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조합은 동의를 해주는 게 맞냐라는 부분인데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다가구 주택 갖고 있으면 평가가 좀 덜 나와요. 빌라에 비해서 그잖아요. 평당 금액으로 따진다면. 하지만 네.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소규모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보통 이제 도정법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은요 2채 줍니다. 근데 여기는 3채까지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3채까지 줄런지는 모르겠지만 평가가 많이 나와야지 3채를 주겠지만 최소한 2채에서 3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아파트가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 높아진다. 만약에 지금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라든지 또 아니면 여기 신림 현대 아파트 시세를 판단해보면요. 여기 아파트가 굉장히 좀 비싸요. 여긴 20평대, 30평대만 하더라도 12억에서 14억까지 호가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8억 정도에 그쳐요. 자, 여기가 단순히 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 진행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아타운으로 형태의 틀을 갖춘다면 결국은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아파트 단지 같은 한 2,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시세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럼 시세가 올라가는 만큼 내가 한 채가 아니라 2채 내지 3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가구 주택 가지고 계신 분이 평가는 좀 덜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 높아졌을 때 이익은 크단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빠른 시간 내에 그 조합 설립 동의서를 해주는 게 여러 면에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시겠죠? 네, 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주변에서 이렇다 저렇다 고민하지 마시고 네. 거의 제 말 속에 정답 같이 뭔가 좀 확실한 어떤 사업이 빨리 되면 좋은 거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조합 설립 동의서 얼른 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의 쪽에 무게 실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받을 때도 다가구가 불리해 보이지만 2-3채를 받으면 이제 시세도 2-3배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거든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네, 점이 좀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네. 저는 그 실거주 목적으로 네. 14억에서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네. 어디로 사야 할지 고민이고요. 네. 그리고 강남구 학동역 인근이 남편 직장이라서 네. 7호선 라인으로 저희가 동작구 상도동에 예. 전세 거주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과 예. 그리고 같은 7호선 라인에 있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네.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 그리고 또 아니면 저희가 신분당선 라인에 예. 청계산 입구역에 있는 그 인근의 내곡동 아파트 20평대를 네. 매입할지 그 부분이 고민이고요. 예. 그리고 어디가 앞으로 투자성이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3군데 지역 중에 어디가 괜찮을지 거주 투자 2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곳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볼게요. 지금 이제 남편분 직장이 학동역 쪽이라고 네네. 했어요. 네. 자, 여기를 출퇴근하려다 보니까 7호선 라인에 지금 현재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게 네, 동작구 네. 상도동 네. 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집을 살까? 네. 아니면 같은 7호선 라인인데 이쪽 그 자양동. 이 자양동 쪽에 있는 아파트를 살까? 네. 아니면 네. 이쪽 그 청계산역 입구에 내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까잖아요. 네.
네, 네. 자, 우선순위만 말씀을 드리고 우선순위. 네. 그 1순위, 2순위, 3순위만 바라보면요. 네. 항상 사람들이 뭐에 의해서 가격을 매겨주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네. 일단은 이게 서초구 내곡동으로 들어가긴 하지만은 네. 물론 전원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도 좋고 장점은 있는 건 맞지만 네. 선호도 측면에선 얘하고 얘한테 나중에 밀립니다. 아무리 서초구에 있다 손 치더라도. 아, 네. 왜냐하면 지금처럼 지하철 물론 여기도 신분당선 라인을 타서 이렇게 다니는 거 좋기는 해요. 하지만 네. 주거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은 불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얘가 제일 가격이 떨어져요. 3순위. 아, 자, 그리고 얘하고 비교하면 사실 비교를 꼭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요. 동작구도 좋은 곳이고, 그죠? 광진구도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네. 조금 아파트 시세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판단하면요. 역시 한강 접근이 좋은 곳이 더 유리해요. 아. 상도동 쪽도 보면은 위쪽에 흑석동이라든지 노량진 같은 동작구에서 여기보다 가격이 밀리거든요. 네. 같은 7호선 라인이라도 9호선 라인한테 밀리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7호선 넘어서 이 자양역이라든지 건대입구 사이에 이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 청담이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강남에 있는 집이 비싸기 때문에 바로 한강 넘어서 갈 가능성, 또 이 근처에 뭐 새 아파트가 한강 주망되는 아파트가 뭐 재개발 재건축돼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아파트 시세가 계속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얘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7호선 라인으로 생각한다. 만약에 동작구에서 이쪽 흑석이라든지 아니면 노량진이라든지 이쪽을 한번 판단해 보면은 자양동 쪽하고는 좀 비등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나중에 아파트라든지 시세, 선호도 이런 걸 측면을 생각을 해 본다면 네, 7호선 네. 라인은 상도동보다는 오히려 좀 자양동 쪽에 사람들이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아, 이해되시겠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여기가 네. 1순위, 여기가 2순위, 그리고 아, 네. 여기가 3순위로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사항에 맞춰서 네, 움직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신 곳 3곳 중에 이제 우선 순위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1순위는 자양동이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이 우선 순위를 토대로 고민해 보신 다음에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 상담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 또는 좀 더 길고 깊게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 마련되어 있거든요. 저희 대표님께 설명 들어볼게요. 자, 지금도 우리 시청자님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누구든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또 뭔가 뚜렷하게 이렇게 답변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좀 부연 설명도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 제약상 못 해드린 부분이 좀 아쉬움이다. 이 아쉬움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역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이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들의 사연들,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더 또 쿨하게 이렇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 개개인에 대한 상담 말고라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또 투자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여러분들이 또 뭐 혹이라도 좀 궁금해하실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니까요. 날씨 좋습니다. 뭐 걷기 하시기 좋은 날씨니까요. 걷는다 또 운동 삼아 또 뭔가를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세미나에 많은 분들 오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날씨도 많이 풀렸고 나들이 가기도 좋고 또 마침 장소도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이 마침 많으니까요. 한번 놀러 가신다 생각하시고 들러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